거기 27번 얘기입니다. 27번에서는 BTL하고 BTO 두 개만 정확히 구별합시다. 거기는 민간이 돈 들여서 공공사업을 벌이고 그 다음에 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항상 문제인데, 그는 맨 첫 번째는 BTL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TO 하고요. 요 두 가지만. BTL은 임대형이라 말합니다. 여기는 임대형.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점은 둘 다 빌드란 말이, 이거는 건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국가한테 기부 체납하는 거 맞서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임대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죠. 그럼 단적으로 합시다. 여기 오란 말은 오퍼레이션, 자기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 왜? 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BTO 같으면은 그죠, 민간 업체가 그 자본의 수가 가능하다고 믿고 자기가 직접 알아서 경영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BTL 같으면 그 자금의 수가 된다 안 된다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잘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는 주로 민간이 서로 하려고 손을 들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요 위험부담, 민간이 수요 위험부담이 어디가 더 크다? 여기가 훨씬 더 커요. 여기는 더 작고요. 여기 BTL 같으면 사후적으로 보조금을 준다든지 수익을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익형 같으면 돈 되니까 민간이 어쩝니까? 최종 소비자로부터 자본을 그런 어떤 사용료를 징수해서 그런 투자 사업비가 회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소,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TL 같은 수익형은 민간이 제안하고 국가가 심사해서 네가 하세요 정해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수익도 좀 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형이란 말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왜 이걸 하겠어? 이것만 한번 잘 따져보자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나오죠. 민간으로부터 최종 소비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업은 BTO입니다. 그게 어렵다고 보는 것은 BTL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이 지가 자신 있을까, 지가 내가 경영권 가고 내가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은 위험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대적으로 BTL보다는 BTO가 더 크다는 얘기, 말뜻이. 그것만 구별하면 말 다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 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은 거기 BTL 같으면은 맨 먼저 BTO 같으면 대상 시설이 뭡니까? 최종 소유자로부터 사용료를 부과로 투자의 수비가 가능한 시설은 BTO입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것은 BTL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돈벌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하겠다, 지금 쉽게 표현하자면. 근데 BTL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해석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은 투자 배수가 최종 사용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리스크가 책임을 다 누가 지는, 리스크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민간 사업자 지는 것은 BTO죠. 쉽게 말하면 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공사하고 내가 경영권을 일정하게 갖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걸 수익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 두 개째, 요 말뜻만 알아도 금방 될 수가 있죠. BTL은 임대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장기간 임차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는 거. 그러니까 수입 회수가, 비용 회수가 좀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보는 사업이죠. 좀 힘들다는 사업.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수요 위험부담이 그만큼 상당히 적은 거죠. BTO가. 키는 뭡니까?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 뭐다? BTO. 회수가 어렵다. 그 다음에 위험부담보다 작다. 회수가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위험을 누가 감수해 주겠다? 국가가 돈 줘서 맞추겠다. 위험부담이 크고 회수가 가능하고 돈벌이가 된 사업은 BTO. 그게 어렵다는 사업은 BTL. 요 두 가지만 구별하시자고요. 위험부담이 어디가 있다? 수익이 된다 안 된다? 요것만. 이해하시는 거죠? 키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27번은 지금 5번이 지금 틀린 거 맞죠? 자, 5번 읽어볼게요. 거기 BTO 같으면은 최종 소유자부터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것은 BTO가 아니라 BTL이죠. 따라서 그런데 정부의 사용지급에 따라서 민간의 수요를 배제한 형태이며 학교, 기숙사, 도서관 이런 것 등등은 전부 다 BTO가 아니라 BTL로 한다는 얘기. BTO는 수익형, 돈벌이 되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소. 대신에 내가 다 책임지겠소. 그게 BTO. 맞죠? BTL은 그게 어렵다. 나 안 하려다. 그러니 국가가 그럼 맞춰줄게. 그러면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수요 위험부담이 민간이 책임을 지는 거고 그 다음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본 사람은 BTO.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BTL. 요렇게만. 그 두 가지 그것만 구별합시다. 나머지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28번부터가 이제 위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하고 타당성 그거죠. 자, 그거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위험부담의 위험과 타당성은 반드시 나오죠. 그러니까 개발에서 1순위가 바로 여길 것 같아요. 위험과 타당, 그중에 타당성 1순위. 두 번째는
민간 개발하고 공영 개발 보이는 문제. 세 번째가 재개발 종류. 네 번째가 개발 과정 순서. 딱 네 가지만 기억합시다. 개발 다 버리고 이제. 그죠? 첫 번째 위험과 타당성. 두 번째는 금방 말한 것처럼 그죠? 두 번째가 아까 민간 개발. 세 번째가 재개발 유형. 우리 저쪽에 했던 그 문제 아까. 그다음 네 번째가 개발 과정. 그 네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시자고요. 그럼 분명히 걸릴 거니까. 맨 먼저 위험이요. 여기 위험에서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법적 위험, 비용상의 위험, 시장 위험. 그러니까 법률적 위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법적 위험이라는 말은 그죠? 공사를 했을 때 인허가시 출원될 때 퇴짜맞을 가능성. 공법적 측면에 나올 수도 있고 사법 측면에 나올 수도 있죠. 두 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용 계획이 확정됐다고 구입하면 되지 않냐. 가장 쉬운 애가 이거잖아요. 여기를 개발하겠다 사실조사하고 설계 작성해서 인허가 출원했습니다. 이랬더니 담당 공무원 하시는 말씀이 오늘부터 그린벨트 묶여서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인허가 출원 시 기각되고 퇴짜받을 가능성을 즉 정부의 법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다 생기는 위험을 법률적 위험 또는 행정적 위험 또는 정책적 위험. 법하고 행정, 정책은 같은 말이에요. 법률적 위험, 행정적 위험, 정책적 위험.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다 생기는 그런 위험들. 그런 정책이 이미 확정된 걸 땅을 구입한다면 그런 위험을 배제시킬 수가 있는 건 맞죠. 이용계획이 확정 땅을 구입하자. 그게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비용상 위험이요. 비용 위험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인플레, 물가 상승 또는 원자재가 상승 그놈에 따라서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것.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가격 보증계약형. 여기 최대가격 보증계약 체결하면은 최대값에 비해서 보증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공사할 때 나는 100억을 드리겠다. 그럼 100억이 넘어가면 나는 지불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딱 확정을 딱 가져가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되더라도 위험부담을 미리서 제거시키는 거. 인플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갈 것을 예기치 못한 그런 비용 상승을 미리서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근데 좋은 점은 그럴 수가 있는데 나쁜 점은 뭐가 있을까? 전부 다 써야 되니까 공사비를 아껴서 쓸 수 있는 그걸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낭비라 말할 수가 있죠. 과소비.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각 지자체에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무슨 공공사업을 벌이겠죠. 근데 그 예산을 잘 아껴 써가지고 다음에 넘겨서 쓰면 참 좋은 거 맞죠. 근데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그렇게 넘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들은 조금만 줘도 되지 예산 배정 나중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눈 올 때 죄 없는 보도블록이 막 뒤집어졌다는 얘기. 바로 이쪽 얘기입니다. 공사를 막 버리고 쩌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야 또 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산 배정 받을 때 거의 전쟁입니다. 막 줄을 통해서 예산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그죠? 누구를 통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지자체에서 돈이 많으면 사업하기가 좋을 거니까. 근데 예산을 아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아껴 써가지고 다음에 넘겼으면 참 좋은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할까? 니네도 돈을 많이 줬을 거 남겼지 않냐? 논리가. 그런 돈을 배정 안 해줄 거니까. 그래서 받으려고 막 낭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비용상 위험은 좋은 점은 그죠? 예상치 못한 비용치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딱 못을 박아놨으니까. 대신에 아낄 수 있는 그걸 전부 다 없애놨으니까 다 집행을 해야 되니까 과소비, 낭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말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장 위험이요. 이 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죠. 시장 위험은 그래서 반드시 무슨 분석 합니까? 타당성 분석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키는 또 여기가 있잖아요. 타당성이 무슨 말인지 그걸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고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문제가 거기 28번이 지금 여기까지 문제입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에 있어서 위험을 설명했는데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는 법률적 위험이 있고 시장 위험이 있고 비용 위험이 있으며 개발업자가 통제 가능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통제 불가능한 자연적 측면의 위험이 나올 수도 있고 인문적 측면의 위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발열하는 법률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다?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구입한다면 계획이 확정됐으니까 퇴짜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방지책이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적 지구재 같은 공법적 측면을 의미하므로 소유과 같은 사법 측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공법 측면 나오지만 사법 측면 안 나온다 그 말 아니죠. 개발할 때 사적지상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조정이라든가 그런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적 측면도 나오고 사법 측면 권리관계 서로 분쟁이 나올 수 있겠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가 틀린 건 지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부동산 개발은 허가 등의 법률적 위험하고 공사기한 중 비용 증가 문제, 분양률 저하 같은 시장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 시장 조사에서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셋 중에서 제일 중요한 위험은 시장 위험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위험의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워포드라는 경제학자가 딱 세 개로 나누면서 시장 위험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타당성 분석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등의 비용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으나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거죠. 그러나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의 낭비라든가 과소비 이런 거를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오히려 고비용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껴 쓰면 좋은데 그걸 아끼지 못하기 때문에 말 뜻이요. 그러니까 28번은 지문은 엄청나게 긴데 내용은 그렇게 많은 내용 없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부터가 타당성. 그래서 타당성은 우리 기본서 할 때 거의 2시간을 쳤던 얘기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순서만 딱 골라봅시다. 몇 개 안 되니까요. 여기 타당성 분석의 말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맨 먼저 타당성 분석이요. 여기서 타당성 분석이라는 말은 실행 가능성. 실행 가능성은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경제를 주로 많이 따질 겁니다. 주로 여기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X라는 사업을 합니다. 자, 콘도 사업 한다고 제가 가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할 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어디 살 건지 먼저 정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시장 지역 획정. 우리 기본수물로 빠졌지만은 어디 살 건지 시장 지역 획정. 부동산 개발 사업은 지역 획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의 무슨 특성 때문에 중요할까요? 부동성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맞죠? 일반 동산에서 이동이 가능한데 이거는 못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성. 맞죠? 지역이 어쩌고 장소가 어쩌고 위치가 어쩌고 자리가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부분 이런 얘기 나오면 저보다 부동산하고 밀접한 거 맞죠? 지역 장소 얘기니까. 두 번째, 이거 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지역경제 분석이요. 자, 그러면 이제 광주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습니다. 자, 그 지역 정했으면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이거를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그래요. 지역경제 분석. 그래서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다 따집니다. 수요 분석, 공급 분석 또는 소득 분석, 직업 분석 여러 가지 전체 다 따지다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총량적 분석, 전체적 분석, 총량적 분석 그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따집니다. 그래서 총량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평가로 가자면 이건 동일 수급권 분석하는 전체를 좀 다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었죠. LQ라는 거 기억나실까요? 입지계수, 지역지수. LQ란 말. 그래서 이거를 입지계수 아니면 또는 지역지수요. 입지계수 아니면 또는 지역지수란 말. 더 쉽게 말하면 그 동네는 주로 어떤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고 뭐 했고 벌어먹고 사는가. 그걸 따진 걸 입지계수, 특화 정도. 이걸 따져가지고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고 주력 산업이다.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이다. 또 우리 교재 보니까 여기 1보다 클 때는 번영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발달된 산업이니까. 번영 산업, 수출 기반 산업, 그죠? 또는 그죠? 근간 산업, 토대 산업, 가장 주축 산업, 잘 되는 사업, 번영 사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계산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죠? 경제 기반 승수. 이제 경제 기반 승수란 말은 기반 산업의 변화가 지역계 전체 얼마나 파급을 줬는가. 그러니까 기반 산업의 변화가 지역계 전체 몇 배만큼 파급을 미쳤냐. 이걸 경제 기반 승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뭐 문제 나오기 싫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산수 문제 나오기가 너무 쉽습니다. 일단 요거. 이쪽 말이 조금 쉽진 않죠. 우리 교재 이 말 다 나왔는데 어지간히 정신 차려서 읽어보지 않은 이상은 말이 좀 이해가 어렵게 써졌어요. 좀 말을 풀어야 돼요.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은 시장 분석 또는 아니면 시장 연구라고 하죠. 시장 연구 또는 시장 분석이요. 이번에는 그 동네 전체를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 동네는 주로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먹고 살고 어떤 데가 많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요 사업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유형의 사업
이제는 콘돔만 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요. 그래서 특정 유형에 대한 분석이요. 특정 유형. 여기는 전체적이죠. 여기는 특정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자 행태 분석. 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수요자 행태 분석이요. 요걸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시장 차별화하고 시장 세분화가 있었죠. 이 안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가 시장 차별화. 그래서 시장 차별화는 뭐를 통해서 했습니까? 상품, 공급된 물건, 상품에 따라서. 그래서 공급된 물건 또는 공급된 상품에 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세분화가 있었죠. 시장 세분화는 뭐에 통해서? 그죠.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수요자에 따라서. 여기는 수요자. 그래서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연결고리 이렇게 해놓고 맞으면 맞다 틀리다 요거 하나만.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요거 하나만. 이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가 또 나오고 여러 군데 써볼 수가 있으니까. 시장 차별화는 뭘 통해서? 공급된 제품, 물건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는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 와주면은 앞뒤 어쩌니까 차별화 오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나만. 그럼 둘 중에 하나니까 요거 안 온다면 요거밖에 없겠죠? 차별화 오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그 딱 한마디예요. 주로 연결을 요렇게 해놓고 이게 맞았게 틀렸게 요거 물어볼 거니까 하나만 기억합시다. 사람 앞뒤에 차별화 오면 안 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차별화 아니면 당연히 뭐가 올까요? 세분화밖에 올 게 없으니까 그것만 구별하시자고요. 요지는. 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 맞죠? 뒤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요 지문이 또 있든가 없든가? 뒤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지금 숙제검사 중입니다. 지금 눈치를 보면서 숙제 해오셨는가 하면서 지금 검사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자, 네 번째는 뭐 할까? 이제 이번은 그 동네 전체 알았죠.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용도 다 알았으니까. 그럼 좀 더 좋게 이번은 시장성 연구요. 시장성 연구 아니면 시장성 분석. 또는 시장성 연구, 시장성 분석이요. 여기는 뭐 있습니까? 개발된 부동산 내 물건이 얼마만큼 잘 팔리고 분양될 임대될 가능성. 그래서 특정 부동산의 경쟁력 가능성이요. 또는 특정 부동산을 말 대신에 개발된 부동산의 경쟁력 또는 아니면 가능성.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는 시장성입니다. 여기서 여기는 경쟁력. 특정 부동산. 점점 넓고 좁고 점점 좁혀놓은 거죠. 이걸 우리 평가로 가자면 이건 개별 분석이고 지역 분석이고는 동일 수권 얘기입니다. 굳이 넓게 보자면 범주가 점점 돌아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안에는 또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가 흡수율 분석. 그런 흡수율 분석이란 말은 그저 과거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상하려고 얼마만큼 분양되고 임대는 비율. 흡수율이란 말은 그냥 흡수되는 거니까 팔리는 비율. 만약에 1000채를 분양했었는데 이번에 그죠 800채가 팔렸대요. 그럼 흡수율이 80%라는 뜻이죠. 그럼 안 된 것은 20% 공실률. 그래서 흡수율 다의 공실률 언제든지 1이 나온다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포획률이요. 그러고 보니까 포획률이란 말로 잡은 거니까 그걸 다른 말로 점유율이죠. 시장 캡처. 내가 얼마나 시장을 먹었는가. 제가 1000채를 분양해서 그 당시에 5000채가 분양이 됐었대요. 그러면 저는 5000채가 제가 1000채를 분양했으니까 시장에 5분의 1, 20%를 내가 점유한 거 맞죠? 내가 포획한 거 맞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흡수율은 조금 개인적이었다면 포획률은 전체적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순서. 첫 번째 시장 지역 액정, 두 번째 지역 경제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장 연구, 그 다음에 시장 성 연구요. 요 순서 먼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는 전체 다 따집니다. 시장 연구는 특정 유형 따집니다. 시장 성 연구는 그 바로 부동산 자체 경쟁력 따집니다. 요렇게. 요 순서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것이 바로 LQ. 그래서 LQ는 어떻게 썼습니까? 전국적인 비율에 비해서 그 지역이 어떤가. 그래서 그러니까 X란 전국이요. 전국의 X란 산업에 X란 산업에 그 다음에 고용 비율 또는 소득 비율, 고용 비율 또는 평균 고용 비율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번은 그 지역이요. 그 특정 지역, 그 지역의 그 다음에 X란 산업이요. X란 산업에 그 다음에 고용 비율, 소득 비율. 고용 비율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소득 비율 할 수도 있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 어쩌니까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애가 울산 예를 들면 제일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자동차 업종에서 그죠? 전체 고용에 들어서 10%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전체 고용을 100으로 놓고 봤었을 때 자동차도 있고 전자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자동차 업종에서 뭐 10% 소득이 나오고 10% 일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지역을 울산을 보겠어요. 울산 가서 보니까 울산도 전체가 어쩝니까? 거기도 또 자동차, 전자, 금융 종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울산에서는 자동차 업종에 말이 20%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전국은 10%가 되는데 그 지역은 20% 됐으니까 그 동네는 그 산업이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더 발달됐다, 특화됐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LQ에 따라서 특정 지역이 어떤 산업이 비교적 비교 우위가 있냐 또는 특화됐냐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LQ에 따라서. 말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 지역은 그 산업이 경쟁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돈 된다. 그래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반산업 또는 기반활동형 이렇게 말해서 또 기반활동 또는 번영산업 그죠? 낙후된 산업이 아니라 잘 되는 사업, 근간산업, 토대산업 이렇게 맞죠? 그런데 그래 1보다 살았다 뭐라 하겠으면 이제는 비기반 산업이고 이번에 번영이 아니라 낙후된 산업이 조금 처진 산업이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전자압이 10% 나오는데 전라남도 같으면 상대적으로 어쩌니까 전자압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전자압은 주력 산업이 아니고 주로 전자압이 돈 물어오는 산업이 아니라 돈을 쓰는 소비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일단 이렇게 말을 정해요.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약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보다 맨 먼저 총고용 아니면 총소득이요. 총고용은 기반고용. 기반 산업에서 고용이 있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기반 고용. 이렇게 이제 말을 나타낼 수가 있죠. 기반 고용 더하기 비기반 고용 일단 이렇게 해놓고 대신에 고용 대신에 소득소 상관이 없어요. 전체 고용 또는 소득에서 기반 고용, 기반 소득 또는 기반 소득, 비기반 고용, 비기반 소득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학에서 양변에 동일한 수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도 총고용형.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역시 어쩌니까 총고용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동일하게 어쩌니까 똑같이 쓰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니까.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1 되겠죠. 1은. 그 다음에 전체 고용 가운데 그 사람 찾는 기반 고용을 기반 고용 비율이라고 하죠. 만약 소득 들어가면 기반 소득 비율. 그래서 이거를 일명 기반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말을 지금 만들려고요. 기반 비율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비기반 비율이겠죠. 그래서 비기반 비율.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은요. 그 다음 얘기 나오는 것은 만일에 울산 전체가 전체 고용이 1000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때 20% 나왔다면 200이 지금 자동차 종사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여기도 전체 총고용이 1000명이 있으면 여기는 비기반은 800명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일단. 그런데 울산에서 자동차 업종에 너무 수율이 잘 돼가지고 만약에 250 됐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50만큼 어쩝니까? 고용이 늘어난 건 맞겠죠? 그런데 여기는 50을 좀 여기 밑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기 50을 넣어서 여기 얼마만큼 변화되는가 따진 것이 바로 경제 기반 승수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기에 1500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여기는 지금 500만큼 지금 늘어난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50 넣는데 500이니까 10배가 났다는 얘기는 경제 기반 승수가 10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여기는 50밖에 안 늘었는데 왜 이렇게 500씩이나 늘었을까요? 파급 효과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말을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에 X라는 사람을 자동차 업종이라고 합시다. 자, 울산에서 여기에 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된다는 얘기는 자동차 업종에서 고용률 높아지는 거 맞겠죠? 자동차 잘 되니까 잔업도 하고 계속 어쩌니까 자동차 관련 부품 산업이랑 그게 잘 될 거 아닙니까? 완성품 만들면 반드시 부품이 있어야 되니까. 맞겠죠? 여기에 잘 된다는 얘기, 고용이 높다는 얘기는 그러면 그 지역이 어쩌니까 소득 어쩌니까 높아지지 않을까? 고용이 높아졌으니까 소득 높아지는 게 맞겠죠. 이 사람들 돈 벌어서 뭐 할까요? 저축도 하겠지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A라는 산업이 어쩌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를 많이 한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번은 A라는 산업 어쩌니까 좀 발달 잘 되겠죠? 자, 여기에 잘 되면 그 다음에 A라는 산업의 고용률 어쩌겠습니까? 높아지겠죠? 그러면 A라는 산업의 소득이 높아지겠죠? 또 돈 벌어서 뭐 할까요? 또 저축하는 또 어딘가 또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지 모르게 또 B산업의 소비가 많아질 겁니다. 이게 많아지면 또 어쩌니까 B산업은 또 올라갈 거고 똑같이 어쩌니까 여기도 고용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또 B산업도 소득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또다시 C산업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가 점이니까 Z산업까지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Z산업 고용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점이니까 Z산업 소득 높아질 거고, 또 점이니까 이번에 다시 또 어떤 소비를 쓸 수가 있겠죠.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까 고용이 얼마 생겼습니까? 아까 지금 50 얻다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 그럼 여기 50은 여기도 하나씩 늘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더해보세요. 그럼 5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반드시 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미덕이라는 이제 말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럴 때쯤 여기는 좀 높아지고 여기는 50밖에 안 되는데 전부 다 더하면은 50보다 분명히 클 거 아닙니까? 이럴 땐 여기 증가하고 전체가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그 파급 효과를 바로 뭐라고요? 경제 기반 승수.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는 50밖에 안 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분명히 더 많이 늘 가능성이 있죠. 파급 효과 때문에.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말이야 소비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하죠. 여기를 안 했습니다. 안 하면 밑에 다 없어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 개인한테는 좋을 수가 있지만 국민 경제는 오히려 안 좋아요. 즉, 빠지는 형상이니까. 돈은 돌고 돌아야 어쩌니까 좋은 것이 바로 돈입니다. 한쪽으로 몰리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전략의 역설이에요. 개인한테는 돈을 모으면 저축하면 좋은 거 맞죠? 근데 국가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발 소비 좀 하세요.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은 지갑을 풀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책. 맞잖아요. 또 정책을 정한 놈들이 부자들이 정하니까 우리 서민들이 정책 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는 2%가 98%를 지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연한 논리예요. 전부 다 정책을 정한 사람이 다 위에 상위 계층 2% 정도밖에 안 되죠. 밑에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은요. 대부분 거기 들어간 놈들은 다 돈 많은 놈들이에요. 돈도 많고. 그러니까 걔들은 어쩝니까? 전철 안 타고 다녀.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도로 잘 모른다니까요. 헬기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 밀린지도 몰라요. 아, 말이 빗나갔다 또 어디 다르다. 어찌됐든 그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반 승수요.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경제 기반 승수란 말은 요 말을 좀 이해하자고요. 경제 기반 승수란 말은 기반 비율분의 1입니다. 공식이. 그 다음에 기반 비율은 또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요 놈을 요렇게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비기반 비율은 요거 나오니까 1 마이너스 이번에 비기반 비율은 1 똑같습니다. 요 녀석은 요렇게 넘어가면 어쩌니까 1 마이너스 비기반 비율은 기반 비율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대도시로 갈수록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기반 산업이 호황이 되면 될수록 고용이 잘 되면 될수록 그 지역의 기반 산업 비율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집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전부 다 높다고 가 얘기했어요. 어딜 가서 물어봐 전부 다 그렇게 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울산에서 자동차 업종이 잘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1500분의 250은 20%가 아니잖아요. 6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 같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여기가 1500 됐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될까? 1250이 되죠. 그래야 두 개 더하면 1500 나오니까. 그러면 아까 1000분의 800은 80% 맞죠? 근데 이번에 1500분의 1250은 80%가 넘어갈 건데요. 80한 4%, 3% 정도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계산하면. 그러니까 지금 했던 말은 특정 지역에서 기반 산업이 호황이 되면 될수록 그 지역의 기반 산업 비율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집니다. 그 지문도 뒤에 나와 이제 보시면요. 풀어보시면은. 또, 그럼 요게 낮아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요거는 높아진다 뜻 아니까. 그래야지 1이 되니까. 맞죠? 요게 0.1, 10% 빠지고 이게 10% 올라가면 100% 똑같아질 거 아닌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기반 산업이 발달되면 호황이 되면 될수록 기반 산업 비율, 기반 고용 비율, 기반 소득 비율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비기반 산업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 여기까지 오신 거죠? 두 번째, 대도시로 갈수록 기반 산업이 높다 낮다 낮아집니다. 그죠? 대부분 요게 많으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기반 산업이 뭐가 있는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것밖에 없어. 서울 내에서도 잘 사는 동네일수록 굴뚝이 없습니다. 강남 3구 술집밖에 없다니까 전부 다요. 먹고 마시고 노는 것밖에.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일수록 대도시일수록 기반 산업 비율은 낮아지고 중소도시 가면 갈수록 기반 산업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걸 다르게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제 기반 비율은 1이니까 그럼 기반 비율은 요거죠? 그러면 바꾸면은 분모가 어쩌면 여기가 총 고용형. 그럼 분자는 기반 고용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니까 1분의 1 되겠죠? 그러면 내향, 외향 맞죠? 그러면 결국 경제 기반 수수 뭐 분의
기반 고용분의 여기가 뭐가 됩니까? 총고용 간다는 얘기. 그래서 요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에 요 수치가 10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자, 10이 됐다는 얘기는 10배 파급효과가 있다 그런 뜻이요. 즉 기반 산업에서 일자리가 100개 생겼다. 그럼 전체 일자리는 1000개가 생긴다 그 뜻이요. 10배만큼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그러게 바로 기반 산업의 변화가 지역의 전체 얼마만큼 승수만큼 몇 배만큼 영향을 미치는 그 얘기니까. 그러려면은 기반 비율 얼마 돼서 0.1이 돼야 되게 맞겠죠? 그래 10 나오니까. 그럼 연소가 0.9가 돼야 맞겠죠? 만약에 경제에서 5가 나왔대요. 그럼 5 나왔다는 얘기는 0.2분의 1 돼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0.2가 되면 여기는 0.8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2배 나왔다 갑시다. 그럼 여기가 0.5 되면 여기도 0.5 되겠죠? 자,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기반 비율하고 파급 효과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라는 뜻. 그러니까 기반 산업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다시 말하면 비기반 산업 비율, 소비 산업이 발달되면 될수록 파급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런 이야기. 요 지문도 뒤에 보면 나오죠? 그 지문제보다 풀려고 했단 말이니까. 요것도 처음에 듣을 때 굉장히 혼동된 거 맞았죠? 몇 번 듣다 보면 어쩌니까 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나는 아직도 뻔한 게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반복하시면 돼요. 이런 말들을 평소에 거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요. 안 해봤기 때문에. 요 내용이요, 책 100번 읽어도 안 나온다니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책을 100번 읽어도 이 말이 잘 안 나와. 오로지 외우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지금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책에 이런 말 없잖아요. 책에 요거는 있어요. 요 공식은 나옵니다. 요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도가 안 됐으니 그래서 가운데 끼워넣는 거 지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중개업할 때 쓴다니까. 봐라, 요 지역이 이러니까 그 땅 사도 돈 되지 않냐.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치로, 숫자로 보여주고, 그죠? 엑셀로 딱 파일 만들어서 점니까 이러니까 돈 된다. 비율 딱 떼주면, 그러면 고객이 감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러면 돈 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유밋, 나밋, 너 나 믿지? 아니라니까. 유밋, 나밋 아니에요. 안 되니까. 이런 거 해야만 나중에 큰 돈 걸려요. 우리 그거 하려고 하는 거 맞죠? 이거 합격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10년 동안 하면 100억 벌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100억을 생각해 10억은 벌 거 아니요. 아니요? 10억 벌려고 하면 1억밖에 못 벌어요. 뭔 소리 올라올 수 있어요. 이따 가고. 일단은 크게 가져야죠. 그래야 뺄 거 다 빼고 털 거 털고 나면 조금만 남잖아요. 처음부터 조그마한 거 생각하면 어쩌면 나중에는 점도 안 찍어져. 큰 거야 점이니까 점이라도 찍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뭔 소리지. 그 다음에 이걸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정해봅시다. 그럼 맨 먼저는 시장 지역 획정, 책에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경제 분석.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됐다는 얘기는 지역 경제 분석했다는 얘기는 요거를 포함한다. 과정 얘기요.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시장 분석이요. 시장 분석이 그 다음에 시장 성 분석. 그래서 이거 어쩌니까 흔히 어쩌니까 요 두 개 잘 나오죠. 어떤 녀석이 크다 작다. 성이 더 커요. 그래서 뒤에 또 질문 나오죠. 요 녀석은 여기에 포함되지 요놈이 이것을 포함하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잘 나오는 말.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되지 시장 분석이 시장성 분석을 포함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이해하시는 거죠? 이거 암기 아니라 안 외워져.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지방이야. 성이 더 커. 제다던 성. 그죠? 안 되면 하나, 둘, 셋, 넷.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요. 여기다 다섯 되는 거요. 그게 되는 거죠? 이거 지문 잘 나온다니까. 슬쩍 넘어가면 앞뒤집 돼요. 요거 주의하자는 얘기.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결정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쪼개가지고, 그 다음에 앞쪽에 네 개를 뭐라고 하자? 시장 분석이라고 하자. 뒤쪽 두 가지를 경제성 분석 이렇게. 또 이제 크게 묶어는 거죠. 그래서 앞쪽을 시장 분석,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뒤쪽을 경제성 분석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항상 요놈은 요렇게 같이 오는 거죠. 요 녀석에 따라서 여기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순서가 항상 뭐를 먼저, 시장 분석 먼저. 그 다음에 여기는 후. 그래서 선신자 분석, 후 경제성. 따라서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의 밑바탕을 제공합니다. 기본 자료를 제공합니다. 맞죠? 요 녀석은 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을 합니다.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분석은 채택 유무. 그 사업을 하면 되겠으면 안 되겠어요. 채택 유무 또는 아니면 가능성. 요것만 따지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른쪽은 뭐 따진다? 돈. 그래서 수익성. 이걸 따지는 거 맞죠? 그래서 가운데 차이를 구제하면 돈 나오면 오른쪽, 안 나오면 왼쪽.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그런 말 나왔죠. 다음 중에서 경제성 요소에 속하는 것은,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순서가 이쪽에서 한 30개가 넘어요. 못 외우니까 돈 얘기 나오면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주로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그죠? 무슨 가치. 그래서 무슨 가치란 말로 하면 전부 다 시장 가치, 비용 가치, 투자 가치, 가치가 나오면 오른쪽. 두 번째는 무슨 수지. 그죠? 세전 수지, 세후 수지, 현금 수지, 순수익, 비용 얘기. 전부 다 돈 얘기 나오면 오른쪽 맞죠? 고르는 방법이. 그 다음에 왼쪽으로 뭐였습니까? 여기는 주로 첫 번째는 입지론, 어디가 좋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지론, 써먹는 거죠. 그 다음 적지론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규 사업 당연하고, 네 번째 기존 사업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이렇게. 요게 전부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걸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쪽으로 많이 가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요쪽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 다음 이 안에서도 요 두 가지는 대부분 뭘 냅니까? 산수 문제가 바로 나와요. 주로 나오는 문제가.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는 요것만 잘 고르면 되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30번 문제가 바로 이제 그 문제입니다. 30번, 31번은 똑같은 문제예요. 자, 30번 보시면은 다음 주어진 예를 통해서 A지역의 지역지수 LQ 또는 입지계수를 값을 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A지역의 부동산업을 한번 구해보고 그 산업은 주력산업이 아니냐 한번 골라보시라는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자, A지역 봅시다. 그러면 분모가 전국이니까 전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가 얼마죠? 전국은 지금 1000. 그 다음 부동산은 얼마입니까? 부동산 보니까 600이네요. 그러니까 굳이 한번 숫자 써보면 1000분의 0. 그 다음에 600. 그 다음에 A지역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A지역 전체 보니까 지금 A지역은 그죠? 600이고 부동산은 400이거든요. 600이요. 그 다음에 400이요. 요걸 요렇게 내양에 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은 잠깐 줄여서 여기는 0.6이죠. 1000분의 600이니까. 그러면 3분의 2니까 0.66이죠. 그러면 1.1이거든요. 그래서 A지역은 부동산업은 1.1이다. 그 말은 1보다 크다. 주력산업이다. 기반산업이다. 또는 번영산업. 그러면 답은 1번 맞죠? 이거네요. 자, 31번도 똑같습니다. 31번 보시면 다음에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요소를 나타내는 표시인데 X산업의 입지계수, X란 산업의 도시 A, B, C 전체 한번 입지계수 한번 골라보세요.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A지역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A지역은 전체 중에서 한번 따져보면 전체가 얼마나 왔습니까? 전국은 지금 얼마입니까? 2000. 그 다음에 X산업이 얼마? 1000.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분모가 지금 2000이죠. 그 다음에 1000 나왔네요. 그 다음에 A지역 전체 중에서 X산업. A지역 전체는 얼마? 400이죠. 그 다음에 X산업은 250이네요. 그럼 얼른 보니까 저 1보다 크구만요. 굳이 보자 여기는 1000분의 2000이니까 0.5 나왔죠. 근데 얼른 보니까 400분의 250이니까 그럼 8분의 5죠. 그러니까 400분의 200 됐으면 1 될 건데 일단 1보다 큰 거 나왔죠. 1점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는 1보다 좀 분명히 더 1 이상 되네요. 1점 몇 점 나오겠죠. 8분의 5니까 8분의 5니까 8, 5, 40, 8, 6, 48. 그 다음에 8, 4, 그죠? 6.2 정도 나오죠. 그죠? 0.62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0.5, 0.6이니까 한 1.2 정도? 1.2 정도 나오구만요. 한 1.2 정도 안 되는가? 이 정도 되구만요. 얼른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죠? 물론 정확히 계산은 얼마나 나오죠? 1.2 정도. 1.2 얼마 나왔는가? 1.25? 1.2 조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비교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B지역 따집시다. 그럼 B지역은 똑같으니까. B지역은 분모는 똑같을 거니까 0.5 되겠죠. B지역은 자, 똑같으니까. B지역 그럼 분모는 0.5 될 거고. 그 다음 분자는요. B지역 전체가 얼마인가 봅시다. 전체 보자면은 거기 500분의 250이니까 그러면 절반이구만요. 그럼 여기는 1이구만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1. 그럼 일단 A가 더 앞에가 되죠. 그럼 A 앞에 있는 거 찾아봅시다, 이제요. 그럼 A가 B보다 앞에 있은 거니까. 그럼 C 하나 더 해볼까요? 세 번째 C. 자, C 해봅시다. C가 또 분모는 역시 0.5 똑같은 거니까. 그럼 C는 전체가 얼마? 1100분의 500이니까 절반 못 되는데 550 돼야 되는데. 1100분의 550 돼야만 분모가 0.5니까. 여기도 어쩌니까 1100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는 550 나왔으니까 지금 550?
500이요? 그러니까 500 됐으니까 그러면 그죠? 1이 못 되죠. 0.5 못 되죠. 0.4 얼마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1보다 더 작구만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이 A, 두 번째가 B, 세 번째가 C구만요. 요령입니다. 물론 시적의 정확한 숫자가 얼마냐 그걸 물어봤다면 계산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는 정확한 숫자를 비교만 지금 하면 되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1번. 요 정도 문제는 버리기 아까운 문제 맞죠? 계산 문제 무조건 버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32번. 다음은 부동산 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시장 분석과 경제 수준에 대한 설명인데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요거 나왔네요. 요거 지금 물어보고만 이제요. 자, 보면 맨 첫 번째 어떤 개발 사업의 시장에서 채택 가능성 따진 것은 뭡니다? 시장 분석. 수익성 따진 것은 경제성. 그러면 앞뒤가 바뀌었죠? 단순히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정리하시고 요거 정리가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전부라니까. 이거를 기본 수업 때 거의 2시간 동안 이걸 얘기했어요. 전부 다 풀어가지고 말을 길게 하면서 어쩌니까 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요거 있고 순서 요렇게 있다.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계산 문제 나오니까 좀 해봅시다. 요거. 그 다음에는 여기는 수요 형태 분석인데 차별하고 세분 요것만 구별합시다.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요렇게 연결하고 맞게 틀리게. 이게 주로 문제는 어디서 나올 것 같습니까? 제일 분량이 많이 차지한 데가 두 번째 지역계획 분석이죠. 제일 시간을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이 나올까 적게 나올까요? 이렇게 쉬운 게 개론인데. 아니, 뻔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와야만 이게 해결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답은 1번 나왔죠? 두 번째, 개발 사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앞서서 타당성을 분석해야 된다. 당연하잖아요. 타당성, 즉, 돈 되는가 안 되는가 따져가지고, 그러면 하자, 하지 말자.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해야만 하자 말자. 나올 거니까. 맞고요. 자, 세 번째. 개발 사업에 투자 의사결정하는 경우에 수년가 0보다 크거나 그 다음에 수년가 0보다 크면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많이 썼었죠. 초기 투자 비용이요. 초기 투자 비용은 예를 들어서 5억입니다. 그죠? 그 다음 수년가는 3억입니다. 수년가는 3억. 이 사업 합니다, 안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5억. 수년가는 3억. 이 사업 합니다, 안 합니다? 1번 한다. 2번 안 한다. 3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4번 네 맘이다. 합니다, 안 합니다? 100% 합니다. 이거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거 관계없다는 이것만 보면 돼. 플러스 3억이란 말은 만약 이걸 풀어 써주면 투자비용은 5억이고 수익은 8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빼니까 3억 나왔죠. 그죠? 만약에 비용은 5억 나갔고요. 수익은 8억 들어오고요. 수익가 3억이다. 이렇게 써주면 어쩌니까 우리를 왕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투자비용 1000억, 순수익가 플러스 1원 합니다. 0보다 크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익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입에서 비용 뺀 게 양수란 뜻이에요. 그런 수입이 더 크다는 뜻 아닌가요? 근데 대부분 어쩌니까 이걸 안 써줘야지 헷갈리지. 비용 써주고 항상 이것보다 이걸 더 작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쩌니까 안 할 것 같은데 처음에 다 안 한다고 하셨어. 처음에 다 물어보면은. 그죠? 당연하잖아요. 비용이 5억 나갔는데 얼른 보니까 수년가로만 수익이 어쩌면 3억밖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야 문제가 돼. 언제든지 작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비용에 관계없이 수년가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수입이 더 비용보다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년가 3억이란 말은 비용보다 수입이 3억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가 3억이 더 크다는 그 뜻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바꾸면은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3억이 더 크다는 얘기죠. 투자 가치는 뭐니까? 수익. 시장 가치는 뭐니까? 비용. 시비우우. 시장 가치 비용. 투자 가치 우. 수익성 우. 기억나세요? 시비우우. 시장 가치는 비용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도 이 세 번째 말도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정 지역 입지의 지역 지수가 1보다 큰 경우는 그 지역의 모든 부분의 수요가 많다고 해야 되자. 그 지역은 1보다 크다는 경우만 가져보니까 돈벌이가 되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특정 지역에서 매매 총량적 분석, 여기 어쩌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 입지의 수는 그 산업이 어쩌니까 잘 되는 산업, 떨어지는 산업, 잘 돼가는 산업, 잘 돌아가는 산업. 그러니까 아까 번영 산업 해도 말 되잖아요. 그러면 1보다가 뭐라고 할까? 낙후된 산업, 처진 산업. 맞죠? 기반 산업이나 수출 기반 산업, 더 속되게 돈 물어오는 산업,
돈 버는 사람, 일자리 생기는 사람, 번영 사람 말 되죠? 그러니까 일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 동네 사람은 그거에서 주로 벌어먹고 살더라. 그게 주력산업이라 말 뜻이요. 된 거죠? 그 다음에 맞고 다섯 번째, 시장성 분석은 시장 분석을 포함하는 개념을 볼 수가 있다. 이해하셨는가요? 요 녀석이 이거를 포함합니다. 요 놈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주 단순하지만 팔자 딱 하나 바꾸면 틀려요. 시장성 분석이 시장 분석을 포함해요. 여기가 부동이 더 크니까 요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만약 요 녀석을 포함된다 그러면 틀렸죠. 시장 분석이 시장성 분석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시장 분석은 시장성 분석에 포함됩니다. 이래야 논리가 맞죠? 그 얘기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자, 33번.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제 기반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뭔 것은 지역지수를 통해서 특정 사람의 경쟁력과 특화도를 알 수가 있다.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경쟁력이 있다. 특화 정도다. 그러니까 경쟁계수가 돈벌이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 지역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경제반성은 커진다.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숫자 써놨습니다. 요거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에 크면 클수록 어쩌니까 분모가 작아지죠? 작아지면 어쩌면 여기 일정할 때 몫이 커지는 거 맞잖아요. 이해하신 거죠? 여기에 일정에 썼을 때 요 분모가 어쩌니까 줄어들면은 여기에 커지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은 어쩌니까 크면 클수록 어쩌니까 커질 거 아니에요. 만약 여기가 0.95 되면 어쩌니까 20배 효과 나오는 거죠. 0.05분의 1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비기반 산업 비율이 발달되면서 소비가 잘 되면 될수록 아까 우리 저쪽에서 아까 A 산업이 했습니까?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할수록 그 다음에 A가 나오고 또 소비가 나오죠. B. 계속 파급의 효과. 전부 다 자동차 돈 많이 벌어가지고 100%다 저축했다니까. 그럼 저축 100% 못점이니까 자동차 딱 늘어나고 그것만 딱 넣어 나머지 파급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라만 쓰는 거잖아요. 소비산업이 발달돼야 돼요. 그래서 추경 예산을 70%를 추석 전까지 풀겠다. 소비를 일으키겠다. 그 뜻 아닌가 지금 말 뜻이요.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런 공약도 조금 이해해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공약을 잘 써가지고 어쩌니까 중개업할 때 써먹는 거 5년 동안 그거 할 거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한번 풀어줘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요?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니까 요 지역에 돈 되고 이러니까 뭐더라. 야 그러면서 여기 있거든 신문 보여주면서 어쩌니까 사례 만들어서 보여주고 엑셀 딱 어쩌니까 그 시뮬레이션 딱 돌려주고 그러면 말 듣지 않을까요? 그잖아요. 진짜 큰 고객은 어쩌니까 돈 들여 설명을 해줘야 돼. 그냥 쓱쓱 하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보여주고 어쩌니까 모형도 만들어주고 보이고 아니면 헬기 타고 거기 가서 봐라. 저러니까 저 자리가 돈 되지 않냐. 저기서 하면 돼. 옆에서 보는 거 같죠. 위에서 보면 어쩌니까 전체 다 보이니까 봐라. 요 지역이 그러니까 개발되고 그중에서 저 자리가 제일 낫지 않냐. 위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을까요? 그 정도 공을 들여야지 답이 오죠. 안 그런가요? 그래야 큰 돈이 오잖아요. 지금 전라도 사투리 없어볼까요? 또랑새를 하려고 한 거 아니죠? 솔직한 얘기로 아니잖아요. 큰 고리 잡으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조그마한 붕어 잡으려고 지금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아이, 호박이 굴러야지. 그죠? 전라도 서수이 굴르면 얼마나 굴겠습니까?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2번 이해하시는 거죠? 해당 지역 비기반 산업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기반 산업이 작아질수록 파급 효과는 커진다. 틀렸습니다. 두 번째, 경제 기반 수가 기반 산업은 역수다. 맞네요. 요 녀석하고 요거는 분모로 갔으니까 역수관계, 반비례관계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 기반 수통한 기반 산업 고인구 변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총 인구와 산업의 고인구 변화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 예를 들어서 변함에 따라서 파급 효과 10배라는 얘기는 10배만큼 늘어난다는 뜻이고 5라는 얘기는 5배만큼 늘어난다는 걸 나타내는 의미니까 승수니까 곱수 얘기니까 맞죠? 다섯 번째, 경제기반서를 통해서 경제기반서는 그 지역의 총인구, 전산인구에 대한 부동산의 변화를 알 수가 있다. 참 맞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또 이쪽 문제입니다. 34번은 지금 경제기반서로 계산해보라는 얘기. 경제기반서로 뭐 보래 뭐 요거잖아요. 요 공식이니까. 그러면은 거기 보면 기반고용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기반고용은 1보다 커야 되니까 섬유산업이 기반고용 맞죠? 1.5니까. 지금 기반고용은 지금 거기 섬유산업이에요? 아니면은 부동산업이에요? 요식산업이에요?
섬유사람. 그럼 섬유사람 인구가 몇만? 10만. 그 다음 총인구 다 더해봐서 얼마? 20만. 다 더해보니까. 그러니까 기반고 여기가 점이니까 10만 명. 그 다음 총고용 3개 다 더해보서 얼마? 20만. 그러면 2 나왔죠? 2배만큼 파급효과가 있다는 얘기. 그런데 그러면 기반산업에서 얼마가 늘었다고요? A산업에서 2만 명 늘었대. 2 곱하기 2는 얼마게요? 그 뜻. 2만 명 곱하기 2는 얼마? 겁나게 쉬운 문제인데. 대신에 기반산업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반수 계산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공 시스템 써놓은 거지,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거 가지고. 인구수 가지고. 맞죠? 그 기반 고용은 10만 맞죠? 나머지 다 더니까 10만에다가 6만 5천, 3만 5천 다 더니까 총 고용은 20만. 그래서 기반 고용분의 총 고용 10만 분의 20만은 2. 2 나왔다는 얘기는 2배만큼 효과 있다는 얘기. 여기에 만약에 10 나오면 10배만큼 파급효과에 대한 그 뜻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2 나왔으니까 섬유산업에서 2만 명 늘었대요. 그럼 곱하기 2 하니까 4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 생깁니다. 그 이야기. 되신 거죠? 예. 그리고 그게 별표 문제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 이게 지금 계속 보시면은 무슨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쪽 문제가 대부분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10문제 있으면 대부분 어쩌니까 또 여기는 다 뭐가 다 그 밑에 동그란 것에 파란색도 붙어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파트는 숙지해 두세요. 그 뜻 아닐까요? 자, 35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투자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서 시작하여서 경제성 분석 또는 타당성으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의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경제성 분석 또는 타당성 분석은 시장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익성을 판단하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 투자 결정한다. 맞네요. 1번을 그렇게 말하면 선 시장 분석, 후 경제성을 요렇게 먼저 요거 한 다음에 요거 다 분석해서 요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경제성 분석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맞죠? 요런 가지 근거해서 이쪽에서 그럼 돈 되구나. 그럼 화장하지 말자. 최종적인 투자 결정한다는 것. 1번 맞죠? 두 번째.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결과 동일한 경우 분석 결과도 동일하게 분석된 그런 경우에 분석 사업화는 개발업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100%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욕심이 많냐 적냐 목표치가 어디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100%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시장 분석 과정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역 분석, 임금 지역 쭉 나오고 또는 지역 경제 기반 분석,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맞고요. 네 번째,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시장 위험을 최소화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뭐합니다? 타당성 분석합니다. 요 얘기. 지금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요게 나온 거죠, 사실은요. 요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다? 시장 위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 뜻이. 나머지는 딱 한 줄로 줄였잖아요. 법적 위험은 뭐 때문에? 그죠? 법률적 행정적 변화 때문에. 그럼 그게 안 바뀌고 딱 확정된 거 사면 되지 않냐? 비용상의 위험은 뭡니까? 돈 얘기니까 돈을 딱 확정하면 되지 않냐? 근데 시장 위험은 이렇게 길게 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은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시장 분석은 또 나왔네요. 시장 분석은 시장 분석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시장 분석에 포함되죠. 또 두 말이 비슷하다. 잘못하면 앞뒤집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크다? 성이 커. 그거 하나만 그럼 금방 되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쪽에서 요 두 개 물어볼까? 에이 너무 단순해. 요 두 개가 헷갈리죠. 왜?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 헷갈리지. 요렇게 분석하면 금방 알아요. 사실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시장 분석하고 시장 성 분석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말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맞죠?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 시장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발 착순에 이루어지지만은 후속 사업이나 그러니까 개발 착순에 이룬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신규에 합니다. 신규 사업에. 하기 전에 먼저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후속 사업이나 계속적인 사업, 기존 사업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뜻. 개발 착순에 개발하기 전에 새로운 사업을 때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디에 많이 쓰다? 신규에 많이 쓰는데 이것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말을 바꿔가지고. 뻔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거기 36번 하나만 더 해봅시다. 부동산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역지수가 클수록 지역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다음 모든 사람들의 수요가 많다 적다
지역수가 1, 2, 3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그 동네는 그 사람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특화가 됐다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지역수가 1에 가까울 수가 없으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 1.01. 그러면 거의 평균치밖에 안 되는데 10대 때요. 10배나 되니까 훨씬 더 파괴가 클 거 아닙니까? 1번 말 뜻은요. 두 번째, 특정 지역에서 해당 부동산의 유형. 특정 지역에서 해당 부동산 유형 나왔네요. 이걸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시장 분석. 특정 유형. 요거 나왔죠? 특정 유형인지 특정 부동산인지 요거. 이거 구별하면 문제. 전체적이다. 같은 종류다. 내 거다. 전체. 그 지역. 내 거. 점점 내려오잖아요. 말 되죠? 그러니까 시장 성분석은 우리 이제 직접 연결은 안 되지만은 비유하자면은 개별 분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만일에 거기에 시장 성분석은 지역 분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지역 경제는 도시 전체, 동일 수급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분석, 인근 지역, 동일 수급권 굳이 표현하자면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는 되는 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은. 그 다음에 개발된 부동산이니까 특정 부동산 맞죠? 내 거, 그 부동산만. 그 녀석이 매매되거나 임대될 경우, 매매되고 임대 분양될 가능성 또는 경쟁력 있다는 것은 시장 성분석. 성이 경쟁력이 있다.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수요자 특성 또 나왔네요. 그런데 차별화 나오면 또 안 되겠죠? 세분화, 물건 차별화. 그러니까 논리가 딱 4개밖에 없잖아요. 시장 지역획정,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 성분석. 그래서 지역경제를 뭐 한다? LQ란 말하고 경제 기반 수급한다. LQ가 무슨 말이다? 기반 수급 뭐다? 딱 2개만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에서는 수요자 행태에 따라서 특정 유형 같은 종류 분석하더라. 근데 차별화하고 세분화 구별하자. 문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성분석은 성이 경쟁력이 있다. 그것만 딱 정의하면 되겠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4번도 나올 만한 게 나오죠. 수요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분화 와야지. 차별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맞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자면 상품에 따라서 하는 것은 시장 세분화가 아니라 차별화. 반대 내용 되신 거죠? 자, 30번도 풀어보시고 우리 좀 쉬신 다음에 이제 관리합시다. 개발에서는 자, 4가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요거. 타당성 가장 1순위. 두 번째가 민간 개발. 세 번째가 재개발. 네 번째 거꾸로 진가는 네 번째는 개발에 대한 전반적 의미. 아까 유형적, 무형적, 개발 순서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다 걸릴 거니까 이제 거기까지 좀 쉬어갑니다.